안녕하십니까.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라스베리 파이에다가 알두이노를 달아서 NMR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사물 인터넷이니까 보통 사물 인터넷처럼 온도 센서 등등 센서를 달면 되지 않겠느냐는 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NMR 센서를 하나 만들어서 달자 이런 얘기예요. 좀 큰 건 있는데 좀 작은 건 새로 만들고 있죠. 근데 요것만 갖고는 안 되고 아날로그 회로가 좀 있어야 되죠. 중간에 주로 이제 고주파로 우리가 라디오 프리퀀시 RF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요걸 알두이노 NMR 이렇게 불렀어요. 물론 NMR을 안 하고 방금 전에 그 라스베리 알두이노 이런 거는 뭐 로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재미난 것들. 물론 우리는 이제 이미징 장치를 더해가지고 MRI 센서를 달아서 MRI도 할 거예요. 그럼 로봇도 간간히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좀 빠르다. 이 현상이 빨라서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게 좀 어려움이죠. 여기 이제 웹 NMR 이렇게 부른 거는 상당히 이제 편의를 위한 건데,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웹으로 쓰겠다. 왜냐면 사물 인터넷이니까 인터넷 연결하잖아요. 와이파이가 됐던 또는 에더넷이 됐던. 그래서 이런 제어를 NMR 제어를 또 그 결과 보는 거를 웹 브라우저로 하겠다. 웹 브라우저에 뜨는 우리가 부르는 웹 페이지에다가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웹페이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하드웨어들을 제어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니까 휴대전화 같은 걸로 해도 되죠. 즉 뭐 윈도우 7이 윈도우 10이 되고 자꾸 변하는 거, 그래도 우리가 만든 UI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그냥 그대로 웹페이지에서 사용하면 되죠.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보면. 그리고 요 새로이 라스베리 파이하고 아두이노를 그 기능이 같이 있는 것 같은 게 비글본이잖아요. 비글본 블랙 뭐 이런 식으로 파는데, 이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 거죠. 라스베리는 영국 거고 알두이노는 이탈리 거고 뭐 그랬잖아요. 조금 달라요, 스타일이.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 짝을 요 비글본으로 바꿔서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글본도 이제 좀 천천히 해나가는데, 요 아날로그 회로가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또 비용도 좀 들거든요. NMR 쪽은 비용이 좀 들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진짜 그 뭐 실험실이나 있는 NMR이나 진짜 MRI 뭐 병원에 있는 거, 그런 거에 비해서는 한 수십만 분의 1 정도의 비용일 거예요. 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서 좀 없애고 싶어요. 즉 진큐칩 자이링스 회사 건데, 이거는 이제 ARM에다가 FPGA를 한 칩에다 넣은 거잖아요. 그 FPGA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에다가 방금 전에 그 아날로그 회로를 프로그램해서 넣자, 그런 얘기죠. 그럼 상당히 줄어들겠죠.
아마 이 손바닥 위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또 팜탑 NMR이다. PALM 손바닥 NMR이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요거죠. 진큐 칩이 여기다 이제 방금 전에 아날로그 회로를 전부 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디지털 부분들은 사물 인터넷, 뭐 로버트,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재미난 게 많이 있죠. 뭐 쿼드콥터라 그러든가 요즘 이란이 뭐 공격을 했대나 그러잖아요. 사우디 그 유전 시설, 그때 이제 드론 뭐 이런 거,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NMR이나 MRI는 그런 거 거기에 전혀 손색이 없죠. 워낙 빠른 거라서 웬만한 거는 전부 이 안에 들어오죠. 웬만한 게 아니라 다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이제 요 비글본 요게 서포트가 잘 된다. 즉 매트랩이나 시뮬링크라는 툴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만 마무리하고, 아주 조금만 마무리하고, MRI를 전번에 시작했으니까 그걸 계속하고, NMR은 해오던 거니까 또 계속 진행하고요. 특히 NMR 쪽에 방금 얘기했던 아날로그 쪽을 이제 제대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날로그 쪽을 가기 전에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네요. 우선은 요 코드 제너레이션 관계, 결론은 이렇게 됐었죠. 모델이 있어야 된다. 입력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몇 가지는 좀 넘네요. 여러 가지 측정기를 일단 2개를 먼저 시작을 했죠. 나머지 또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아날로그들은 디지털로 프로그램해서 바로 이 위치에 업로드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모델이라고 방금 얘기한 그 부분은 우리가 해오던 게 요 아두이노하고 라스베리 그거 요 2개를 같이 하는 것 같은 비글본, 뭔지 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쪽을 프로그램해서 넣어줘야 할 진큐보드. 따지고 보면 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들은 다 다른 모델이 되는 거니까, 같은 게 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개수가 좀 많을 수밖에 없죠. 요 대부분 보드들이 요 매트랩 시뮬링크 코드 제너레이션에 요 인베디드 코더까지 전부 서포트가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일이 굉장히 많이 줄겠죠. 근데 사실 그것도 수동으로 좀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거예요. 특히 우리 NMR이나 MRI 경우에는 조금 이따 얘기할 그 MRI 시뮬레이터를 쓰는데 이
아날로그 측정기나 또는 디지털 로직 애널라이저 또는 이 코드 제너레이터들, 매트랩 이런 거에 의해서 거기도 오실로스코프니 뭐니 다 화면에 뜨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지만은 이 영상하고 또 얘기가 다르죠. 자석에서 얻어낸 영상하고는. 그거는 또 시뮬레이터를 돌려야 되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죠.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블로커 방정식, 운동 방정식이죠. 원자핵의 운동 방정식을 컴퓨터를 시켜서 풀어가지고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전혀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그걸 또 써야 되니까 그냥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시뮬레이션 또 얘기가 또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가 더 들어가잖아요. 괜히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여튼 그걸 써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날로그로 간다 그러면서 지금 그 중간 과정이 좀 말이 기네요. 말을 또 몇 개 정리해야 되니까 바로 이런 말들을 좀 정리해야 되죠. 요게 바로 전번에서 본 요 매트랩 회사 이름은 매드워크스네요. 요 콜텍스 ARM 시리즈에 대해서 지원하는 서포트 패키지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요걸 전번에 조금은 자세히 봤는데 요번에는 특히 요 부분을 조금만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거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말들이 하도 많아서 중복되는 면도 있고 혼동되는 면도 있고 해가지고 요 부분이죠. ARM Cortex A 애플리케이션 칩이죠. 고 디자인 ARM 회사에 지금 방금 우리가 열거했던 비글본이나 또 징큐보드나 또 뭐 알테라 FPGA 칩도 지원한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많이 했네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비싸게 또 추가로 돈을 받아요. 우리는 그거까지는 안 쓸 거고 요 인베디드 쪽은 직접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모델을 넣는 거나 또는 그걸 써서 요 시뮬링크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코드를 만들고 그거를 전번에 얘기했던 PIL 프로세스 인 더 루프 테스트하는 거, 또 힐 테스트하는 거, 하드웨어 인 더 루프 테스트하는 거는 그냥 우리 컴퓨터 화면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요 인베디드 코드 최적화시키는 거는 아마도 문제가 생기겠죠.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하는 게 그런 면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면은 그런 문제도 있고 익숙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그래서 또 이제 뭐 배우는 목적도 있고 하니까 상당 부분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특히 요 최적화 부분은 뭐 디버그 고치는 거 포함해서 우리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아직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NMR 또는 MRI 신호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 자체는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고 운동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좀 이게 다르잖아요. 물리학의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그건 또 고맙게도 미네스타 대학에서 그 시뮬레이터를 다 준비해 줬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 다운로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모양새는 몇 번 봤는데 그 뜻을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웠죠. 조금 더 소위 말하는 MR 피직스 쪽을 조금 더 얘기를 해야 그
얘기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요번에도 요거 끝나는 요 얘기 끝나는 대로 정리되는 대로 그 미네소타 대학교 사이트 거를 좀 보고 아직도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전체 모습을 파악해야 되니까. 물론 나는 파악했지만 같이 파악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 빨간 보드 진큐 칩을 써야 되니까 FPGA 들어있고 뭐 좀 겁나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좀 정보를 자세하게 주고 있으니까 요즘 뭐 거의 오픈 소스죠. 이렇게 꽁꽁 감추고 그러는 건 돈 되는 거, 요 매트랩 같은 거는 감춰놓고 팔지만 웬만한 건 다 오픈 소스죠. 그래서 오픈 소스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매트랩도 사실은 GNU 프로젝트에서 돈 안 받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오픈 소스들이. 물론 파는 것만은 못해요. 또 요 최적화하는 인베디드 코드 이런 건 또 딴 데 걸 써야 되고 뭐 좀 번거롭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요 말을 정리를 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아날로그 쪽에 뭘 해야 되나 하는 걸 일단 전체 시스템하고 아날로그의 각 부분들을 일단 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요 서포트 패키지 얘기한 거는 요거는 매트랩 회사에 각종 보드들, 이런 보드들, 심지어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DSP 보드 이런 상당히 고가의 보드들도 다, 칩들도 다 서포트한다고 여기 나오네요. 저번에 조금 자세히 봤죠. 그래서 이제 요 보드를 서포트하는 이 회사의 서포트 패키지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서포트 패키지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딱 잘라가지고 얘기를 해야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또 우리말로 된 사이트를 가보니까 또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녹화했던 거 다 지워버리고 다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요 위키피디아 영어로 된 걸로 할게요. 그래도 요건 조금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맞았나 틀렸나. 우리말로 된 사이트로 갈 때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국내 정황을 알고 싶을 때 뭐 우리나라가 IT가 발전했니 어쩌니 그러는데 물론 이제 초고속망은 세계 최고죠. 근데 소위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갈 만하진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왜 틀리는 게 많이 있어요. 보면은 특히 제 전문 분야는 보면은 많이 틀려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영어로 또 다시 돌아왔어요. 일로 돌아오면은 조금 피곤하긴 한데 우리말이 딱 와서 닿긴 하죠. 할 수 없죠. 뭐 틀리는 거 볼 수는 없으니까 머리가 더 산란해지니까 다닥 끝나지가 않아요. 복잡해져요. 얘기가 우리 욕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서포트 패키지인데 보드 서포트 패키지. 그래서 요건 보드니까 BSP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글에서 찾아도 되고 뭐 위키에서 찾아도 되는데 BSP란 해가지고 한국말을 붙여놓으면 이상한 데로 가요. 그래서 또 한 군데 재미난 데로 갔었어요. 또 사실은 가보니까 요 BSP란 말은 이제 우리들은 인베디드 엔지니어들을 이 하는 일로 그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금 좀 그런데 허긴 하니까 틀리는 말은 아니죠. 말들을 정확하게 안 쓰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 말이 얘네가 원조니까 뭐 거짓말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원조 참기름집 참기름 먹는 게
정말 수은 진짜 참기름보다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얘기를 해야 되죠. 귀찮아도. 여기 보면은 뭐 여기도 뭐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죠. 레이어 오브 소프트웨어인데 하드웨어 스페시픽 드라이버 그리고 다른 루틴들 라이브러리 루틴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레이어다. 그러니까 우리 밤낮 얘기하는 거 우리가 컴퓨터에 뭐 주변 장치 사다가 달면은 드라이브 쫙 지가 알아서 깔아주고 라이브러리도 지가 알아서 쫙 깔아주고 하는 바로 그 대목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요새는 그 요 휴대폰이나 뭐 이런 작은 것들에 이렇게 몰아넣잖아요. 몰아넣어서 이제 인베디드 한다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제 RTOS 실시간 OS 그래가지고 우리가 곧 요거부터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몰아넣죠. 몰아넣어서 스위치 키면은 우리 휴대전화 키면은 아주 빨리 우리 컴퓨터보다는 아주 빨리 싹 들어오잖아요. 주변이 싹 정리가 돼서 들어오니까 그런 거를 이제 BSP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방금 그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기서의 서포트 패키지 우리가 사용할 보드들 현재 지금 띄우는 것들 이것들에 대한 서포트 패키지가 아니고 요거는 좀 더 일반적인 말이죠. 보드 서포트 패키지 일반적인 보드들의 서포트 패키지라고 이름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 요 실시간 OS, RTOS, 인베디드죠. 좀 작은 것들 그런 거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게 나오고 어떤 것들은 여기 이런 말이 나오네요. 어떤 공급자들은 툴체인 거기에 이런 소프트웨어 저런 소프트웨어 별난 걸 다 쓰니까 우리 저 웹페이지 만들 때 프레임워크 썼듯이 그걸 이제 체인으로 만들어서 주는 거죠. 제공하는 거죠. 사용하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볼 띄우는 요 빨간 보드 요 빨간 보드가 그렇게 개발이 됐어요. 개발이 됐고 또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를 개발해서 넣으려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넣는 거죠. FPGA 포함해서. 그러려면은 또 그 툴체인들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서포트 패키지가 뭔지 지금 본 BSP가 뭔지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걸 그냥 인베디드 엔지니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건 아니니까 조금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BSP라고 부른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서포트 패키지하고 많이 틀리죠. 서포트 패키지는 파는 특정한 거고 요거는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야 될 말이 우리가 처음 쓰는 말이에요. 디바이스 트리. 디바이스 트리라는 거. 장치 나무네요. 디바이스 트리.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윈도우를 쓰는 게 아니고 리눅스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쓰니까 지금 얘기가 전부 ARM Cortex A 애플리케이션, 즉 요 라스베리나 비글본 같은 거죠. 알두이노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아니고 요 말하자면 리눅스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하고 다르게 디바이스 트리라는 걸 쓰는 것 같아요. 조금 키워야겠네요. 이게 뭐 데이터 스트럭처 일종이다 하는데 뭐 잘 모르겠고 뭔 소린지 이런 게 궁금한데 그 생각하면 이제 이거 자체가 뭔지 헷갈리잖아요.
본론을 먼저 보도록 하죠. 하드웨어를 디스크라이브 한다, 표현한다. 모든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의 커널이, 이 커널이라는 말은 OS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가장 하드웨어에 가까이 붙어있는 놈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커널이 그 컴포넌트들을 말하자면 CPU, 메모리, 버스, 그리고 기타 장치들. 요 기타 장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두이노 하면서 많이 건너뛰었죠. 그건 좀 한번 봐야 돼요. 특히 컴퓨터하고 USB로 연결하는 부분, 그쪽으로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비중이 크겠죠. 그 부분은 좀 봐야 돼요.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제 우리 컴퓨터 보드 위에 있는 걔네들을 표현하는 게 디바이스 트리다, 장치 나무다, 이 얘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요거는 재밌는 얘기라서 조금만, 요 스파크 워크스테이션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걸로 해서 이 사람들 뭐 선스파크인가 해서 장사 잘했잖아요, 한동안. 요 디바이스 트리 때문에 장사를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서버 장사도 꽤 했고, 거기서 시작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PC, 우리 거 X86, 요새 이제 386이 좀 많이 말썽을 피는데, 요 X86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늘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그냥 몰라도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깊이 갈 필요는 없는데, 우리 리눅스 거하고 비교할 때 좀 쉽게 비교가 되니까 조금만 얘기를 하죠. 우리 PC는 스위치를 탁 키면은 처음에 파란 화면 들어오잖아요. 바이오스라는 거. 근데 그 바이오스라는 거는 이 디바이스 트리하고 이제 비슷한 정보들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근데 걔는 또 기본적인 정보를 또 CMOS라는 거에서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 칩은 그 뭐 볼레타일 메모리라고 그러나 뭐 전원이 나가면은 다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가 하나 조그만 게 붙어 있죠. 우리 컴퓨터 메인보드에 보면 그 배터리로 그 정보를 유지하고 그 놈을 바이오스가 읽어서 윈도우 OS 커널한테 주면 걔가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순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서, 일반적인 순서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또는 인베디드 시스템, 뭐 휴대전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더 빠르고 작은 거죠.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는데 좀 정리해야 될, 즉 지금까지 신경 썼던 프로그램을 짜주는 코드 제너레이션에서 얘기하는 특정한 보드,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특정한 보드들의 서포트 패키지는 그건 돈 주고 사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서포트 패키지는 BSP, 보드 서포트 패키지라고 일반 명사죠. 돈 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 두 개는 좀 확연하게 구분을 하고, 차제에 그런 거 하는 사람을 인베디드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거는 조금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부르는 건. 근데 국내에서 그렇게 부른다니까 모르겠어요. 그 정도가 좀 정리할 거고, 이제 아날로그 쪽은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시스템 전체에서 하나씩 열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하죠. 이제 중요한 말의 정리가 됐으니까 아날로그 뭘 해야 되나를 이번엔 좀 보죠. 그리고 하나씩 한 다음에
그들은 또 이제 디지타이즈, 즉 프로그램으로 짜서 FPGA 안에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림이 날까요? 아니면 요 화면을 다시 배경으로 하는 거는 여기 이미지 이걸 치워야 보이겠네요. 이미징 프로세스 해서 요거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결론은 이제 잘 접수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눈이나 MRI나 같은 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이 보는 건 MRI 코일이 보는 거고 또는 레이더의 안테나가 보는 거고 그거를 보여주는 건 요 컴퓨터, 여기 지금 보이는 컴퓨터로 프로세스 해가지고 보는 거고, 사람 경우에는 눈으로 보고 두뇌로 프로세스 해가지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고, 같은 거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사실은 모든 게 다 같은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여기 뭐 컨주게이트 트랜스폼인지 뭔지 아주 수학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컴퓨터로 하면 되잖아요. 뭔지 아날로그 얘기 좀 하죠. 아날로그는 우리가 이제 송신하고 수신, 레이더하고 비교해가지고 송수신 얘기를 많이 했죠. 이거 시작할 때도 아날로그 회로가 얘네들하고 지금 내가 뭘 가르치는지 좀 자꾸 이 화면을 자꾸 가르쳐가지고 이 뭐 알두이노나 이런 거하고 NMR 센서하고 사이에 아날로그 회로가 필요하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늘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리스트를 좀 해보면은 송수신 TX는 이제 트랜스미팅 해서 TX 송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RX는 이게 아마 화살표 표시가 안 될 거예요. RX는 그래도 한번 해보죠. 안 되더라고. RX는 수신, 리시빙 해서 RX. 그 트랜스미팅하고 리시빙하고 합쳐서 트랜시버, 송수신기. 그거를 이제 송신 한 다음에 곧장 수신을 해야 되니까 그 스위칭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안테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왼쪽 눈이죠. 그 스위칭을 빨리 해야 되고, 요 송신하는 방식은 펄스를 하거나 아니면 주파수를 쭉 훑어나가는 수입 바꿔주는 방식. 원래 이제 노벨상 받을 당시에는 요 수입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펄스 방식으로 바꿨고, 그거를 이제 화학 분석할 때 쓰죠. 빠르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보통 이제는 펄스 방식만 쓰고요. 근데 이 수입 방식이 CW Continuous Wave 펄스에 대비해서 라고도 부르는데, 그거 써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써봤거든요. 이런 초전도체 같은 거 할 때는 신호가 워낙 빨리 떨어져요. 그냥 나오다가 말아요. 그래서 그냥 없어지는 거죠. 신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쭉 변화시키면서 공명점에서 딱 신호를 받으면 괜찮죠. 펄스는 펄스 한 다음에 송신, 얘네들이 다 그냥 기머거리가 돼가지고 얼마 쉬어야 얘가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수신을.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추전도체라든지 그렇게 그 핵스핀 이완 시간이 짧은, 즉 신호가 금세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의 NMR 신호는
요 펄스 방식으로는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고 그것도 좀 또 딴 얘기죠. 송신할 때는 우리가 이제 라디오죠. 그 변조, 복조 이런 얘기,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그러니까 전파에다가 가수의 목소리를 실어서 전파를 송신하면 라디오 수신기가 받아가지고 전파를 빼고 가수의 노래만 듣잖아요. 이제 검파한다 그러죠. 디텍션. 지금 여기서도 이제 디텍션이란 말을 썼는데 우리 눈이 보는 것도 디텍션이죠. 레이더 안테나가 비행기 잡는 것도 디텍션이고 사드가 북핵을 잡는 것도 디텍션이고 그때 언제나 이런 라디오의 원리 변조 복조의 원리가 쓰이죠. 우리가 펄스 만들 때도 이 변조 방법을 쓰죠. 그러니까 디지털 펄스에다가 그냥 주파수를 더해주면은 그 디지털 펄스가 켜진 부분만 펄스가 되죠.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요거는 이제 디지털일 수도 있고 아날로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ADC도 아날로그죠. 그 안에는 그 샘플링 요거는 조금 더 특별히 다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나 아날로그 할 때도 또 디지털 할 때도 이게 원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자석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자석 결과도 조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이번 거는 근데 질문사항은 이런 자석 이거는 NMR 못하냐? 할 수 있죠. 왜 못하냐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자석이 약하면 우리가 송수신 주파수를 낮추면 되잖아요. 라모아 주파수를. 그게 아니고 이러한 자석들은 균질도가 너무너무 나쁘죠. 그러니까 그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넣는 위치에 따라 자석이 다 틀리죠. 어디나 다 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쉼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건 또 화학 분석용으로 센서를 만들 때 또 얘기를 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글자가 안 보여서 그림들을 좀 치워야겠네요. 아두이노, 라스베리, 비글보를 아까 치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아날로그. 아날로그는 사실 좀 어렵죠. 제 입장에서 좀 귀찮고. 요거는 이제 디지털로 프로그램해서 아까 방금 전에 괜히 없었네요. 없앤 요 징큐 여기 있네요. 징큐 칩에다가 그 안에 있는 FPGA 안에다가 프로그램해서 넣어야겠죠. 안 해봤는데 그거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일찍 시작해서 시간을 갖고 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FPGA 같은 부분은 따로 얘기하면 아마 저게 뭐냐 그러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런 거 왜 하냐. 그래서 그거는 좀 일찍 시작해서 가는 쪽으로. 그죠? 오늘 또 저 얘기를 2개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손을 못 댔네요. 지금 손을 대기 시작하면 또 막 시간이 한없이 갈 테니까 하나는 방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요거 정신이 없네요.
거죠. 시뮬레이터, 미네소타 대학에 준비했다는 거 시뮬레이터고, 요거는 이제 소스 코드까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MR 피직스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화학 분석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좀 수월하니까 요 얘기를 못했어요. 못했고, 또 요거 우리가 쓸 보드, 요 빨간 보드에 대한 설명, 어떻게 빨리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응용은 전부 그거였죠. 측정기기를 응용하는 거죠. 요거. 그리고 그 개발자 가이드,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요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시작을 못했네요. 물론 시작은 했는데 좀 더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네. 아이고, 요 측정기 리스트를 또 치워야 되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구독, 의견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